새벽 5시 30분.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겨울 하늘 아래 58세 박수미는 낡은 코트 단추를 목까지 여미며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다. 손에는 20년 넘은 보온병 하나. 오늘도 만식인의 식당에서 6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했다. 입김이 하얗게 퍼졌다. 어젯밤 내린 눈이 정류장 벤치 위에 얇게 쌓여 있었다. 수미가 손으로 눈을 쓸어내려던 순간 구석에 뭔가 이상한 모습이 보였다. 유리벽에 기댄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노인.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 온몸을 떨고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수미가 급히 다가가 노인을 흔들자 그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여기 어디죠? 목소리가 떨렸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다. 정류장이에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집이 어디신데요? 집이 기억이. 노인은 초점 없는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시 중얼거렸다. 나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수미는 당황했다. 119를 불러야 하나. 하지만 구급차가 오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이 추위에 계속 이렇게 둘 수는 없었다. 일단 이것부터. 수미는 자신이 목에 두르고 있던 낡은 목도리를 풀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손수 떠주신 것. 수미에게 유일하게 남은 따뜻한 물건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노인이 더 급했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하세요. 수미는 조심스럽게 목도리를 노인의 목에 감아주었다. 그제야 노인의 떨림이 조금 잦아드는 것 같았다. 고맙소. 천만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때 첫 차 버스가 멀리서 다가오는 게 보였다. 출근 시간. 늦으면 오만식 사장이 또 뭐라고 할 게 뻔했다. 하지만 수미는 노인을 다시 내려다봤다. 저 상태로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다. 마침 정류장 건너편에 24시간 무료 급식소 간판이 보였다. 할아버지, 제가 저기까지만 모셔다 드릴게요. 거기 따뜻하고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수미는 노인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일으켰다. 생각보다 가벼운 몸. 천천히 한 걸음씩 급식소를 향해 걸었다. 그렇게 30분이 흘렀다. 식당에 도착한 수미는 숨을 헐떡이며 앞치마를 메고 있었다. 또 늦었네. 오만식 사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방에서 튀어나왔다. 죄송합니다. 늙으면 시간 감각도 없어지나? 손님들 벌써 기다린다고. 수미는 고개를 숙인 채 설거지 통 앞으로 향했다. 손은 차가웠지만 가슴 한켠은 묘하게 따뜻했다. 그 할아버지 괜찮으셨을까? 수미는 찬물에 손을 담그며 조용히 생각했다. 식당 일이 끝난 건 오후 3시였다. 수미는 젖은 행주를 짜내며 허리를 폈다. 등이 뻐근했다. 하지만 쉴 시간은 없었다. 저녁 6시부터는 동네 수선실에서 바느질 알바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미 씨, 오늘도 고생했어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계산대 앞에서 말을 건넸다. 아니에요. 맛있게 드셨어요? 그럼. 근데 오늘 아침에 사장이 또 뭐라고 하던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좀 늦게 온 게 맞아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다. 에이, 그 사람 성질 하나는. 요즘 사람 중에 당신처럼 성실한 사람 드문데 말이야. 감사합니다.
수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가 나가고 나자 오만식 사장이 주방에서 나왔다. 오늘 정리 끝났으면 빨리 가. 내일은 제 시간에 와. 네, 알겠습니다. 수미는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챙겼다. 나오면서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 하나. 엄마, 저녁 편의점에서 먹을게. 면접 준비하느라 바빠. 수미는 한숨을 쉬었다. 27살 아들 민준이 대학을 중퇴하고 게임 개발을 공부한다며 취업 준비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면접은 보는데 번번이 떨어졌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게 어디야. 수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걸었다. 버스를 타고 새 정거장을 지나 수선실 앞에 도착했다. 간판에는 바느질 할머니라고 적혀 있었다. 왔어요? 수선실 주인 김 사장이 반겼다. 네, 오늘 일감 맞나요? 바지 밑단 3개하고 지퍼 수선 2개. 천천히 해도 돼요. 수미는 자리에 앉아 바느질 도구를 꺼냈다. 바늘에 실을 꿰는 순간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다. 지금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젊은 시절 바느질로 세 남매를 키우셨던 어머니. 바느질은 마음도 꿰매주는 거야.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다. 수미는 천천히 바늘을 움직였다. 한 땀 한 땀, 마음을 담아서.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요양원에서 온 전화였다. 네, 박수미입니다. 어머니 담당 간호사입니다. 혹시 이번 달 병원비가... 수미의 손이 멈췄다. 아, 네. 죄송해요. 이번 주 안으로 꼭 입금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안정적이시니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끄는 수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번 달 병원비, 식당 월급하고 바느질 알바비 합쳐도 빠듯했다. 민준이 면접 때문에 정장 사준 게 컸다. 수미 씨, 괜찮아요? 김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수미는 다시 바늘을 들었다. 괜찮다고 말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야 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었다. 저녁 9시. 수선실 일을 마친 수미는 집으로 향했다. 골목을 지나다 문득 오늘 아침 그 노인 생각이 났다. 목도리를 건네주고 온 그 할아버지. 잘 계실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인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기다리는 게 누구였을까? 수미는 고개를 저으며 걸음을 재촉했다. 집에 가면 민준이 얼굴이라도 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사흘이 지났다. 수미는 매일 아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며 그 노인을 떠올렸다. 혹시 또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을까 싶어 주변을 둘러보기도 했다. 하지만 노인은 보이지 않았다. 저녁 6시. 수선실로 향하던 수미는 골목 입구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다. 얇은 점퍼를 입은 노인. 그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 수미가 다가가자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여전히 초점 없는 눈빛이었다. 저, 기억하세요? 며칠 전에 정류장에서... 아, 당신이... 노인은 수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따뜻한 목도리. 맞아요. 그때 급식소까지 모셔다 드렸잖아요. 괜찮으세요? 집은 찾으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자꾸 끊겨요. 여기가 어딘지도 잘...
수미는 가슴이 철렁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또 밖을 헤매고 계셨다니. 일단 따뜻한 데 들어가셔야겠어요. 저기 편의점에서 차라도 한 잔 드세요. 수미는 노인의 팔을 부축해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옥수수차 2개와 빵 한 봉지를 샀다. 천천히 드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받아들었다. 한 모금 마시자 얼굴에 생기가 조금 돌았다. 고맙소.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가족분은 안 계세요? 연락할 분이라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노인의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다. 수미가 주워보니 작은 헝겊 조각이었다. 손으로 직접 제봉한 흔적이 역력한 이름표 같았다. 이게 할아버지 거예요? 수미는 헝겊 조각을 펼쳐봤다.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다. 영. 이름이 일부 찢겨져 있었다. 그 뒤로는 알아볼 수 없었다. 이거 제 거 맞는 것 같은데. 잘. 노인은 헝겊 조각을 만지작거리다가 수미에게 돌려주었다. 당신이 갖고 계세요. 기억 안 나니까. 아니에요. 할아버지 거잖아요. 수미는 헝겊 조각을 노인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바느질 솜씨가 정성스러웠다. 누군가 이 노인을 위해 한 땀 한 땀 만든 것이었다. 혹시 바느질 좋아하세요? 수미의 물음에 노인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말했다. 바느질. 그래요. 누군가 바느질을 하던. 누가요? 기억이 안 나.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뭔가 중요한 기억인데 떠오르지 않아 답답한 표정이었다. 수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문득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바느질은 마음도 꿰매주는 거야. 할아버지, 저 여기서 바느질 일해요. 수선실이 바로 저기거든요. 수미는 골목 안쪽을 가리켰다. 그래서 혹시 할아버지가 또 이 근처 오시면 거기로 오세요. 따뜻한 차라도 드릴게요. 고맙소. 정말. 노인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수미는 시계를 봤다. 벌써 6시 20분. 늦었다. 할아버지, 저 일하러 가봐야 해요. 괜찮으시겠어요? 가세요. 패 끼쳐서 미안하오. 수미는 편의점을 나와 수선실로 뛰어갔다. 뒤돌아보니 노인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헝겊 조각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선실 문을 열며 수미는 생각했다. 저 헝겊 조각, 분명 단서가 있을 것이다. 누군가 저 할아버지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수미는 어제처럼 버스 정류장을 지나며 주변을 살폈다. 혹시 노인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식당에 도착해 앞치마를 매는데 홀에서 TV 소리가 들렸다. 아침 뉴스였다. 도심에서 7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가족들은 사흘 전부터 연락이 두절됐다며. 수미는 손을 멈추고 TV 쪽을 바라봤다. 화면이 희미했다. 하지만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수미 씨, 설거지통 좀 치워요. 오만식 사장의 목소리에 수미는 황급히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신경 쓰였다. 혹시 그 할아버지가 아닐까? 에이, 설마. 수미는 고개를 저었다. 서울에 실종되는 노인이 한둘이겠나.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단골 할머니들이 들어왔다. 아이고, 수미 씨. 오늘 뉴스 봤어요? 네. 무슨 뉴스요? 노인 실종 사건. 어디 큰 재단 설립자라던데. 가족들이 난리 났대요. 수미의 손이 멈췄다. 재단이요? 응. 뭐더라. 도란도란 재단인가? 노인복지하는 데래요. 그 설립자가 행사 가다가 갑자기 사라졌대. 언제요? 사흘 전이래요. CCTV에도 안 찍히고 완전히 증발한 거지. 수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흘 전, 자신이 정류장에서 노인을 발견한 날이었다. 혹시 사진 같은 거 나왔어요? 글쎄, 뉴스에 나오긴 했는데 화면이 잘 안 보이더라고. 수미는 주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포털 사이트에 노인 실종을 검색했다. 기사가 여러 개 떴다. 도란도란 재단 이영태 설립자 실종 사흘째. 기사 사진을 확대했다. 희미한 흑백 사진이었지만 수미는 알아볼 수 있었다. 그 할아버지였다. 맞아. 저분이야. 수미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어제 편의점에서 만난 그 노인. 헝겊 조각을 쥐고 있던 그 할아버지가 실종자였다. 수미 씨, 홀 좀 봐요. 오만식 사장의 고함에 수미는 황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연락해야 하나? 저녁이 되어 수선실로 향하던 수미는 계속 주변을 둘러봤다. 혹시 노인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하지만 골목은 조용했다. 수미 씨, 무슨 일 있어요? 수선실 김 사장이 물었다. 아니에요. 수미는 자리에 앉아 바느질을 시작했다. 하지만 손끝이 떨려서 바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때 수선실 문이 열렸다.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70대 할머니였다. 수미 씨,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꿈에 자꾸 누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사람 도와주는 복이 크게 온다고 그러더라니까. 할머니는 신기하다는 듯 웃었다. 이상하지? 근데 꿈이 그렇게 생생하더라고. 수미 씨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 있지. 수미는 쓴웃음을 지었다. 복이라니. 지금 자신은 그저 죄책감뿐이었다. 어제 노인을 그냥 보내버렸다는 것이. 할머니, 혹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봤는데 제대로 돕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다시 도와주면 되지. 그런데 그분을 다시 못 찾으면요? 할머니는 수미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럼 찾아야지. 마음이 그렇게 쓰이면 그건 인연이야.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찾아야 한다. 내일부터라도 그 골목을 더 자주 지나다녀야겠다고 생각했다. 밤 10시. 수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주변을 살폈다. 어둠 속 어디선가 그 노인이 떠돌고 있을 것 같았다. 이틀이 더 지났다. 수미는 출퇴근길마다 그 골목을 일부러 돌아서 지나다녔다. 편의점 앞도 들여다보고 정류장 주변도 살폈다. 하지만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엄마, 오늘도 늦게 들어오네.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미안해. 일이 좀 밀려서. 수미는 거짓말을 했다. 아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 엄마, 괜찮아?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다음 날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수미는 우산도 없이 수선실로 향했다. 옷이 다 젖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골목 입구를 돌아서는 순간 수미는 멈춰섰다. 수선실 처마 밑에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얇은 점퍼. 그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 수미가 달려가자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다. 여기 와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번에 여기서 만났잖아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수선실 문을 가리켰다. 여기가 따뜻한 곳이라고. 당신이. 수미는 황급히 수선실 문을 열었다. 김 사장은 퇴근한 뒤였다. 다행히 열쇠가 있었다. 어서 들어오세요. 난로 앞에 앉으세요. 수미는 노인을 난로 앞 의자에 앉히고 마른 수건을 가져왔다. 조심스럽게 노인의 머리를 닦아주었다. 따뜻한 차 좀 드릴게요. 수미가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는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이 좁은 골목에 차가 들어온다는 게 이상했다. 문이 열리며 양복 입은 4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들어왔다. 비를 맞아 급하게 뛰어온 듯 숨이 가빠 보였다. 남자가 노인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이 사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수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이 사장님? 여성이 수미를 보며 급히 말했다. 저희 도란도란 재단입니다. 이분이 저희 설립자이신데 나흘 전부터 실종되셨어요. 혹시, 저는, 수미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저는 그냥, 우연히, 남자는 노인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이 사장님, 저 김철호입니다. 괜찮으십니까? 노인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다. 당신들이 누구죠? 기억이 아직 돌아오지 않으신 겁니다. 여성이 수미에게 다가왔다. 혹시 이분을 어떻게 찾으신 건가요? 며칠 전에 정류장에서 처음 뵙고 그때 급식소에 모셔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틀 전에 여기서 다시 만났고 정류장이요? 남자가 수첩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다. CCTV에 희미하게 찍힌 게 정류장 근처였는데 그게 이분이셨군요. 여성이 수미의 손을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장님을 찾느라 경찰과 함께 사흘 동안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아니에요. 저는 수미는 창피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제야 노인 주머니에서 보았던 헝겊 조각이 떠올랐다. 저 혹시 이분 주머니에 헝겊 조각 하나 있을 거예요. 0이라고 쓰인. 남자가 노인의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뒤져 헝겊 조각을 꺼냈다. 이거 이 사장님 돌아가신 부인의 이름표입니다. 이영자. 고인께서 생전에 재단 유년 활동복을 직접 만드실 때 달았던.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사장님은 매년 창립 기념식에서 부인 사진 앞에 서시는데 그날 행사장으로 가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수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던 노인의 말. 그건 돌아가신 부인이었던 것이다. 이제 집에 가실 수 있겠네요. 수미가 조용히 말했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닙니다.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수미는 휴대폰 번호를 적어 주었다. 그들은 노인을 부축해 차에 태웠다. 차가 떠나기 전 노인이 창문을 내리고 수미를 바라봤다. 고맙소. 당신. 수미는 손을 흔들었다. 빗속에서 차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다. 사흘 후, 수미는 평소처럼 식당 일을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재단에서 연락은 없었다. 수미는 그저 노인이 무사히 집에 돌아갔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했다. 수미 씨, 주방 청소 끝났어요? 오만식 사장이 주방 문을 벌컥 열었다. 아, 네.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다는 게 어디 있어? 제대로 해. 사장은 싱크대를 손가락으로 훑어보더니 혀를 찼다. 이게 뭐야? 기름때가 그대로 있잖아. 나이 먹어서 눈도 어두워진 거야? 죄송합니다. 수미는 다시 수세미를 들었다. 등 뒤에서 사장이 중얼거렸다. 노숙자나 챙기더니 정작 일은 엉망이네. 수미는 이를 악물었다. 참아야 했다. 이 일자리라도 잃으면 안 됐다. 그날 저녁, 수선실에서 일하던 수미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수미 씨 맞으십니까? 시골 청송요양원입니다. 수미의 손이 멈췄다. 네, 맞는데요. 어머님 병원비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이번 달분이 아직 입금이.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꼭.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약값이 추가로. 전화를 끊은 수미는 한숨을 쉬었다. 계산을 해봐도 부족했다. 민준이 면접 때문에 또 교통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수미 씨, 괜찮아요? 김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수미는 거짓말처럼 웃으며 다시 바늘을 들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다. 이틀 후 아침, 수미가 식당에 출근하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또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수미 씨 맞으십니까? 도란도란 재단입니다. 수미는 걸음을 멈췄다. 아, 네. 저번에 이사장님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저희 재단으로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요? 왜요? 이사장님께서 직접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드릴 말씀도 있고요. 저는 괜찮은데요.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 꼭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수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럼 이번 주 일요일은 어떨까요? 그날은 쉬는 날이라. 좋습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오전, 수미는 오랜만에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다. 민준이가 신기하다는 듯 물었다. 엄마, 어디가?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그냥, 좋은 일. 수미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재단 건물은 생각보다 컸다. 10층짜리 건물 전체가 도란도란 재단이었다. 로비에서 여성 직원이 수미를 맞았다. 저번에 수선실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다. 어서 오세요. 박수미 씨 맞으시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렸다. 복도 벽에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재단 활동 사진들이었다. 수미는 걸으며 사진들을 보았다. 한 사진 앞에서 수미는 걸음을 멈췄다. 젊은 시절의 노인과 한 여성이 함께 바느질을 하고 있는 사진이었다.
아이들이 그 주변에 앉아 있었다. 저분이 이사장님 부인이십니다. 고 이영자 여사님이시고요. 직원이 설명했다. 두 분이 함께 30년 전에 이 재단을 만드셨어요. 어려운 아이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시면서 시작하셨죠. 수미는 사진 속 여성의 손을 보았다. 바느질하는 손, 정성스러운 손이었다. 이쪽입니다. 문이 열리고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다. 창가 소파에 노인이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깨끗한 정장 차림이었다. 노인은 수미를 보자 천천히 일어났다. 당신이 날 살린 분이요.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수미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요. 당신은 나를 2번이나 구했소. 수미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뭔가를 꺼냈다. 그날 노인에게 건네줬던 자신의 목도리였다. 이거 돌려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혹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노인은 목도리를 받아들고 한참을 만지작거렸다. 이 목도리, 우리 아내가 살아있을 때 떠준 것과 똑같소?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인은 목도리를 가슴에 꼭 안았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기억이 자꾸 흐릿해졌소. 그날도 창립 기념식에 가다가 갑자기 아내 생각이 나서 기억을 잃으신 거였군요. 그래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소. 추운 새벽에 쓰러진 나에게 이 따뜻한 목도리를 건네주고. 노인은 수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소. 그저 사람을 도왔을 뿐이지. 수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제대로 돕지도 못했어요. 그냥 급식소에 모셔다 드리고 편의점에서 차 한 잔 드린 게 다예요. 그게 다가 아니오.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다. 30년 전 아내와 함께 이 재단을 만들 때 우리가 한 일도 그랬소. 그저 추운 아이들에게 옷을 만들어주고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 한 끼 주는 것. 당신이 나에게 한 것처럼. 여성 직원이 차를 내왔다. 노인은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수미 씨,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소. 네. 우리 재단 운영위원회에서 일해 주시겠소?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소. 당신처럼 삶의 현장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오. 수미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다. 저요? 저는 그냥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바느질 수선하는 사람인데요. 바로 그래서 필요하오. 화려한 이력보다 진짜 삶을 아는 사람. 그게 이 재단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요. 노인은 서류 한 장을 건넸다. 자문위원으로 일하시면 됩니다. 월급도 드리고 어머님 요양원 의료비도 재단에서 지원하겠소. 어머니를 어떻게 아세요? 알아봤소.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들 취업 준비도 돕고 계시다면서요? 수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그럴 자격은 충분하오. 추운 새벽에 낯선 노인을 외면하지 않은 것, 그게 자격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양복 입은 50대 남자 2명이 들어왔다. 재단 임원들이었다. 이사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한 임원이 말했다. 방금 들었습니다만 저 평범한 수선 알바를 자문위원으로 모신다는 게 평범하다고요? 노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당신들은 30년 동안 이 재단에서 일하면서 길거리에서 쓰러진 사람을 몇 번이나 도와봤소?
임원들이 입을 다물었다.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게 이 재단의 원칙이요. 이에 있으면 사표 내시오. 노인은 단호했다. 임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수미는 숨이 막혔다. 저 때문에 괜한 갈등을. 아니요. 저들은 원래 저랬소. 당신 걱정 말고 당신 일이나 생각하시오. 노인은 다시 수미를 바라봤다. 아들분에게도 재단 교육 프로그램 지원하겠소. 게임 개발 쪽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IT 교육센터가 있소. 이사장님, 수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맙소. 정말 내가 더 고맙소.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그 추운 거리에서 노인도 눈시울을 붉혔다. 당신이 나를 찾아냈듯이 나도 당신의 인생을 찾게 돕고 싶소. 수미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닦았다. 평생 참고 견디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준 적은 처음이었다. 한 가지만 조건이 있소. 노인이 말했다. 식당은 그만두시오. 거기 사장, 좋은 사람 아니더군요. 수미는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알아봤소? 세무조사 전력에 직원 갑질까지.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오. 노인은 목도리를 수미에게 다시 건넸다. 이건 당신이 갖고 계시오. 이게 우리를 이어준 인연이니까. 수미는 목도리를 받아들었다. 어머니가 떠주신 이 목도리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오. 직원들이 안내할 것이오. 수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재단을 나서는 수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휴대폰을 꺼내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엄마야. 오늘 저녁에 고기 먹으러 가자. 엄마가 좋은 소식이 있어. 한 달이 흘렀다. 수미는 도란도란 재단 자문위원으로 첫 출근을 했다. 정장을 입은 자신이 낯설었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수미 씨, 오늘 오전에 노인복지시설 현장 방문 있습니다. 젊은 직원이 일정표를 건넸다.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동안 재단 업무를 배우며 느낀 것은 명확했다. 이곳 사람들은 진심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어 했다. 점심시간 수미는 민준이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엄마, 합격했어. 정말? 어디? 재단 IT 교육센터에서 연결해준 게임 회사. 신입으로 뽑혔대. 수미는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 잘됐다, 아들. 다 엄마 덕분이야. 교육센터에서 포트폴리오 다듬는 거 도와줘서 제대로 준비할 수 있었어. 전화를 끄는 수미는 창밖을 바라봤다. 모든 게 꿈만 같았다. 어머니 병원비 걱정도 없어졌고 아들도 취업했고 자신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수미 씨, 이사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수미는 이사장실로 향했다. 노인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다. 부르셨어요? 앉으시오. 좋은 소식이 있소. 노인은 신문 하나를 건넸다. 지역 뉴스란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다. 만식인의 식당, 위생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수미는 기사를 읽었다. 구청 점검에서 식자재 위생 문제가 발견됐고 직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갑질 신고까지 이어져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우연히 알게 됐소.
그 식당에서 일했던 다른 직원이 재단에 제보를 했더군요. 당신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쫓겨난 일도 다 얘기했고, 수미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요. 원래 문제가 있던 곳이었소. 당신은 그저 계기가 됐을 뿐이지. 사흘 후, 수미는 퇴근길에 예전 식당 앞을 지나게 됐다. 문에는 영업정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오만식 사장이 문 앞에서 누군가와 전화하고 있었다. 아니, 그게 직원 문제는 오해고, 사장은 수미를 보자 전화를 끊고 다가왔다. 수미 씨, 나 좀 도와줘. 그날 일은 정말 실수였어. 내가 너무 급하게. 수미는 차분하게 말했다. 사장님, 저 그날 정말 억울했어요.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다시 돌아와줘. 시급도 올려줄게. 아니에요. 수미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괜찮아요. 제 인생도 달라졌거든요. 사장님도 이참에 바르게 사세요. 수미는 돌아서서 걸었다. 뒤에서 사장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가슴이 시원했다. 복수는 이런 게 아닐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2달 후, 재단새 복지센터 개관식 날이었다. 수미는 이사장 옆에 서서 테이프 커팅에 참여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이사장님,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재단 자문위원이십니다. 실제 삶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분이시죠. 행사가 끝나고 이사장은 수미에게 말했다. 당신은 누명을 견디고도 남을 도왔소. 세상은 그런 선을 절대 잊지 않소. 수미는 목도리를 만지작거렸다. 어머니가 떠주신 이 목도리가 자신의 운명을 바꿨다. 이사장님,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뭐요? 바느질은 옷만 꿰매는 게 아니라 마음도 꿰맨다고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이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도 그거예요. 제 찢어진 인생을 꿰매주신 거. 이사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내도 똑같은 말을 했소. 바느질은 마음을 잇는 일이라고. 그날 저녁, 수미는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예전보다 건강해 보였다. 수미야, 요새 얼굴이 환해졌구나.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좋은 일 하고 있고, 민준이도 취업했고, 다행이다. 어머니는 수미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떠준 목도리 잘 간직하고 있지? 네. 이게 저를 살렸어요. 수미는 가방에서 목도리를 꺼내 어머니께 보여드렸다. 어머니는 목도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3달 후, 재단 정기회의에서 수미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저 같은 중년 여성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은 어떨까요? 바느질, 요리, IT 기초까지. 다시 시작할 수 있게요.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요. 당신이 직접 기획해 보시오. 회의가 끝나고 수미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는 거리. 저 어딘가에 또 다른 누군가가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수미는 조용히 생각했다. 작은 선의는 결국 스스로에게 돌아온다. 삶을 꿰매는 일은 옷을 꿰매는 것과 닮아 있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그리고 그 바느질은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감싸준다.